자, 이번 시간 할 내용 상수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일단 상수가 뭔지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모든 객체가 공유하고 한번 결정된 값은 마지막이어야 하는 변수를 상수라 그래요. 자, 여러분, 모든 객체가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어떤 느낌이 누가 생각이 나죠? 스태틱 생각이 나요. 한 번 결정된 값은 마지막이어야 된다. 누가 생각이 나죠? 마지막? 그렇죠. 파이널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문을 봐주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A에다가 멤버 변수 int A는 100, int B는 200. 보통 뭐 멤버 변수에 값 주진 않지만 그냥 예문이니까 자 이렇게 주고 앞쪽에 이제 제어자를 붙일 건데 스태틱이 하나 붙어 있는 거. 파이널이 하나 붙어 있는 거. 자, 그런데 스태틱과 파이널이 다 붙어 있는 거. 이걸 상수라 그래요. 스태틱 파이널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파이널 스태틱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접근 제어자가 붙는다면 접근 제어자가 관례적으로 앞쪽에 와요. 꼭 반드시 앞에 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제어자의 위치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상수라고 합니다. 일단 됐나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접근하는 문장 한번 작성해 볼까요? 여기다가 public static void main 자, system.out.println 자, a.a겠죠? 자,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파이널 어떻게 불러야 돼요? 파이널 변수 접근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그냥 A 클래스 객체 생성. 맞아요. A 클래스를 객체 생성해서 불러야 됩니다. 스태틱이 아니라면. 그죠? 5.b. 그죠? 근데 이제 5.b를 얼마? 뭐 2000으로 재할당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컴파일 에러 나오겠죠. 컴파일 에러. 근데 이제 뭐 A.A 스태틱은 어떻게 돼요? 재할당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재할당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수. 자, 상수를 보겠습니다. 상수는 클래스 이름으로 A.C. 당연히 300이 나오겠죠? A.C를 만약에 3000으로 재할당한다? 컴파일 오류가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상수 있죠. 상수는요. 다른 변수와 구분이 되어야 되니까 변수 이름을 보통은 대문자로 합니다. 대문자로 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포트 문을 잘 봐주시고요. java.util util이 아니죠. util이라는 패키지에 캘린더 클래스 기억납니까? java.awt에 컬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없애고 A는 뭘 할 거냐면 math.py 이미 했던 거. B는 calendar.year C는 color.red. 자, 여러분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봐 주세요. 변수 이름 때문에. 맞아요. 변수 이름이 다 대문자라는 거죠. 이것만 보시면은 이것들은 상수구나. 재할당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쪽에 자료형만 완성해 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상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문이긴 한데 우리는 초급을 계속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자료형 선언해 줍니다. API를 보지 않으면은 이거를 답을 적기가 힘들 텐데요. math.py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파이 값이니까 더블이라는 거를 추측해서 알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io 지난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인트라는 거 추측해서 아셨을 거고 컬러.red도 어떻게 할 거예요?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컬러입니다. 됐나요? 네, 뭐 A5 보시면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업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상수가 끝이 났어요. 상수를 배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학원에 처음 왔을 때에 자바의 자료형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학습한 바 있는데, 자바의 자료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형이 있고 참조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참조형만 얘기하겠습니다. 참조형 4개가 있죠. 배열, 클래스. 자, 이놈은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이놈, 열거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 안 배웠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역시 가진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형의 일종이고. 그러면 인터페이스의 문법을 한번 볼게요. 인터페이스는 선언될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줍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에 뭐가 선언되냐면요. 상수 선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상 메서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메서드 선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가 선언이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A. 자, 여러분 일단은 이게 생긴 게 누구랑 똑같아요? 클래스 전원문이랑 별반 다른 게 없죠. 자, 이거를 컴파일 하잖아요. 그러면 A.클래스가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A라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나겠어요. 이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인터페이스하고 클래스 이름은 달라야 되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페이스 역시 패키지 선언하겠죠. 패키지 A.D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뭐 퍼블릭이라고 해야 노출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클래스랑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워가지고, 자, 여기다가 내가 int a는 100이라고 선언하면요, 자동으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public, static, final, int a는 100. 뭐란 소리죠? 상수, 자동 상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선언하잖아요. 컴파일러가 나요. 이유는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좀 기억하시지 마시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초보자니까. 이게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언하시면 자동으로 public, abstract, void b 바로 세미콜론 이런 효과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상수부터 볼게요. 상수가 여기에 있고 메인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 문장 한번 작성해 보실까요? 100이 출력되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100 출력되게 해보세요. 일반 클래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100이 출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A를 200으로 제할당한다? 컴파일 오류가 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int a는 100이라고 돼 있으나 자동으로 이렇게 선언됩니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A는 100이 나오지만 A.A를 200으로 재할당하려고 하면 컴파일 오류가 뜹니다.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은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를 봐야 되겠네요. void abc.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뭐다? public void abstract void abc 바로 세미콜론. 자, 일단 여러분 동일합니다. A5는 UA 컴파일을 납니다. 누구랑 동일하다? 추상 클래스랑 동일해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추상 클래스가 객체 생성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그냥 선생님이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렇게 외웠다. 뭐 좋긴 한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다음에도 안 까먹는다. 추상 클래스가 객체 생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추상 클래스 하면 자동으로 뭘 떠올려? 추상 메서드를 떠올리셔야 돼요. 아, 이 클래스는 완성되지 않은 클래스구나. 그래서 추상 메서드가 있어. 알맹이 없는 거, 블록이 없는 거. 그러면은 어차피 추상 클래스를 객체 생성해가지고 알맹이 없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알맹이가 없는데 뭐 실행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아놨어요.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죠. 추상 메서드는 블록이 없어요. 구현돼 있지 않아. 아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호출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는 뭐다? 추상 메서드들을 가지거든요. 안에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객체 생성하면은 추상 클래스랑 똑같은 오류가 떠요. 객체화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건 언제 호출되는데? 언젠가는 호출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출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뭘까요? 자식 클래스. 그렇죠. 맞아요. 자식 클래스가 오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다가 클래스 B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가 상속 관계를 선언할 때 익스텐즈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싶다면은 임플리먼트, 우리나라 말로는 구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현하다. 구현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A를 구현하다. 이게 상속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B가 자식, A가 부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컴파일 오류 나는 건 여러분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 작성해 드릴게요. new B라고 할 거고요. 이렇게 객체생성이 돼요. 다형적 변수죠. 5.abc 하면은 어떻게? 이걸 당연히 오버라이딩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버라이딩 하겠죠? 그래서 답이 100이 출력되게 해볼까요?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메서드 오버라이딩 시 주의사항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른 거 모르겠고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접근 제어는 좁아질 수 없습니다가 특징이에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할 때는요. 이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접근 제어 넓은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퍼블릭이 제일 넓고요. 프로텍티드이고 그 다음에 디폴트 그리고 프라이빗 이렇게 되거든요. 접근 범위 넓은 순서대로 쫙 나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터페이스는요. 퍼블릭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퍼블릭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자, 앱스트랙은 당연히 떨어져 나가고 블록에다가 시스템.out.println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는 무조건 퍼블릭 선언합니다. 됐나요? 무조건 퍼블릭 선언해야 하셔야 됩니다. 자동입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퍼블릭을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오버라이딩 할 때 접근 제어는 좁아질 수 없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살펴볼게요. 자, 일단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요. 프라이빗 선언되어 있는 애는 왜 오버라이딩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프라이빗 선언되어 있는 거 상속돼요, 안 돼요? 상속이 안 돼. 상속이 안 되는데 재정의를 한다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속 안 될 건데 왜 재정해요? 맞죠? 그 다음에 파이널은요. 원래 파이널은 어떤 목적입니까? 오버라이딩 금지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이니까. 자, 그 다음에 스태틱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태틱은 상속과 관련이 있다 없다? 스태틱은 상속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어떤 객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스태틱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익셉션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바 중급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 할 때 주의점으로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익셉션 추가라는 게 안 됩니다. 일단 다음에 이제 중급 시간 가서 제가 이 부분이 나와요. 그때 수업할 겁니다. 자, 이 파트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골뱅이 오버라이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을 하니까 이거 오버라이딩 할 때 했어야 하는데 접근 제어를 그때 안 배웠었나요? 이 부분을 수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골뱅이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골뱅이가 붙어 있는 거를 이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요. 어노테이션. 그 어노테이션은 언제 배우냐면 자바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이제 JSP라는 언어를 배울 때에 어노테이션을 배워요. 그때 알려드려요. 그러면 지금 왜 배웠느냐 이거를 그때 배울 거를 오버라이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클래스 A에다가 제가 void abc 가로 블록 system.out.println으로 100을 그 다음에 클래스 B extends 상속 관계입니다. extends 자 얘를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자 제가 오버라이딩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C를 대문자로 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제가 메인을 데리고 올게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 여기다가 A5는 new B 5.abc 자 답이 뭐가 나옵니까? 자 얘는 100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만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놀라워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 C를 대문자 C로 했다는 걸 까맣게 잊고서 이거 왜 200 안 나오지?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바는 있죠.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내가 실수로 C를 대문자로 했다고 해서 예? 갑자기 오버라이딩이 제대로 안 됐네. 컴파일 에러? 아니요. 컴파일 에러 나지 않아요. 이건 오류 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서드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얘입니다. 이거를요 여기다가 붙여. 컴파일 할 때 조사를 해. 자 다시 여러분 이게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컴파일 오류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런데 이거 붙이잖아? 컴파일 오류 나요. 컴파일 오류 납니다. 이거 드릴게요. 한번 봐주시죠. 그러니까 컴파일 단계에서 오버라이딩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컴파일 오류 납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컴파일 단계에서 오버라이딩 조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러면 컴파일 오류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파일 오류가 안 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버라이딩 되도록 소문자 C로 하시면 돼요. 그럼 컴파일 에러 안 나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볼 거냐면 아까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private이라고 했어요. private. 제대로 오버라이딩 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private 메서드 오버라이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게 컴파일 오류 나냐 안 나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컴파일 했거든요. 오류가 안 나죠. 제가 다시 뭐라 그랬죠? 프라이빗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안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오류 안 나네요. 거짓말 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테스트 하려면은 메인이 있어야 되겠죠. 다영적 변수가 필요하고 ABC 부른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200이요.
이유가 뭘까요? 저 프라이빗이 자, 일단 여러분 다형적 변수는 자식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단은. 예. 그럼 얘는 처음부터 못 부릅니다. 얘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컴파일 해볼게요. 자, 저장해가지고 컴파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ABC가 프라이빗이어가지고 접근이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테스트 해봐서 안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이거 컴파일 올인한다 안 난다? 지금 이거 컴파일 올인한다 안 난다? 안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여기다가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붙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파일러가 납니다. 이제 조사해 줍니다. 이렇게. 얘가 프라이빗이니까 이거 똑같은 애인지 아닌지 조사를 못 하는 거예요. 컴파일 단계에서. 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린 건 없고요. 그냥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때 반드시 접근 제어자 퍼블릭을 붙여야 된다. 이거 정도만 얘기했죠. 상속 관계는 임플리먼트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java.awt, 그러니까 자바 중급 시간에 이제 뭐 awt라는 그래픽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공부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클래스인데 awt에 이벤트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와일드카드 해놓을게요. 액션 리스너라고 해놓을게요. 이걸 이용하겠다라는 소리죠. 자, API 한번 띄워볼까요? 액션 리스너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클래스 A implement 액션 리스너.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장은 컴파일 오류 나요. 어떤 이유에서 컴파일 오류 나겠어요? 이 문장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배운 것만 가지고 이 문장이 왜 오류 나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왜 이 문장 오류 납니까? 액션 리스너가 추상 클래스라서. 인터페이스다, 그죠?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추상 클래스하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차이점 모르겠죠? 설명 안 했어요. 다시 인터페이스도 추상 클래스랑 동일하게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왜 오류 날까요? 오버라이딩 안 해줬어. 맞아요. 메서드. 너무 정확하게 돼요. 오버라이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 나거든요. 자, 그러면 액션 리스너가 어떤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오버라이딩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API 띄우시고요. 사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바 API 파일 패키지는 AWT 이벤트 패키지입니다. 이제 화면이 이렇게 세 조각 나뉘어져 있고 패키지들 java.awt 이벤트라는 패키지가 보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먼저 나오네요. 액션 리스너라고 있어요. 발견하셨을까요? 네.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자, 액션 리스너입니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보십시다. 어떤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 일단 모디파이어가 뭐겠어요? 제어자입니다. 제어자.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제어자와 반환형, 타입, 자료형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다른 제어자는 없는 것 같고 void라고 돼 있네요. action performed라고 돼 있죠. 4개 변수가 하나 선언돼 있어요.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 하십시오. 이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오버라이딩. 메서드 오버라이딩 조건이 뭐예요? 인터페이스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집니까? 반드시 퍼블릭을 붙여야 된다. 라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네. 메서드의 시그너처는 똑같아야 된다. 그 메서드의 선생님 시그너처가 뭔가요? 반환형,
메서드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선언 문장. 이걸 메서드 시그너처라 그래요. 이게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럼 뭔 소리예요? 아, 이거 카피하라는 소리네요. 이걸 복사해가지고, 그죠? 여기에다가 붙이고, 반드시 퍼블릭 붙이고, 조건 제어 좁아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블록을 붙이고, 여기 안에는 이제 뭐 할 거 없죠. 뭔지 알아서 할 거예요. 문법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오류 나지 않습니다. 과연 오류 나지 않을까요? 오류 한 개 뜰 텐데, 그거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실 수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그 오류문이 어떤 오류문이 뜨냐면요. 어디서 오류가 났죠? 액션 이벤트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돼 있지 않나요? 네. 이런 오류 임포트 하지 않았을 때 발생이요. API 보여드릴게요. 지금 액션 이벤트라는 것도 클래스예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은 얘는 어떤 패키지에 있다? java.awt 이벤트라는 패키지 안에 있어요. 제가 지금 임포트를 어떻게 해놨나요? 한 개만 임포트 해놨죠. 임포트문을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됩니다. 오류나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액션 이벤트도 데리고 오겠다. 또는 와일드 카드 하셔도 됩니다. 같은 패키지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오류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내볼게요. 컴파일 오류 해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이제 느낌대로 이거 드릴게요. 컴파일 오류 납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문법만. 여러분이 직접 그 API를 찾으셔야 돼요. 포커스 리스너가 어떤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보셔야 돼요. 추상 메서드 2개 있어요. 둘 다 오버라이딩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 리스너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서드를 보니까 2개 있어요. 포커스 게인드라는 거랑 포커스 로스트. 둘 다 오버라이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성을 하자면은 이렇게 같이 볼게요. 포커스 게인드랑 포커스 로스트라는 것은 메서드 명이죠. 단환형이 없는 거고 퍼블릭이라고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포커스 이벤트 뭐냐고. 4개 변수죠, 그냥. 4개 변수. 블록은요, 없으면 안 돼요. 재정의. 지금은 이제 이게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니까 지금 뭐 작성할 것도 없죠. 그냥 블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바 중급 가셨을 때 이벤트 처리할 때 이것들이 등장합니다. 문법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자, 지금 우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인터페이스가 아까 상수와 추상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다. 이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 차이점 모르겠어. 설명도 안 했고. 비슷해, 그냥. 객체 생성도 안 된대요. 자, 인터페이스 계속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A가 있고요. 클래스 B가 있어요. 이것도 인터페이스라고 하자. 인터페이스. 여기에 클래스 C. 자, 여러분 클래스 D가 있거든요. 다 상속하고 싶어요. A, B, C를 몽땅 다 상속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언하면 되냐면 익스텐즈가 앞쪽에 와요. C라고 해야 되겠죠? 클래스를 확장하고 임플리먼트. 이것도 상속이죠. A, B 이렇게. 자, 이 문장 보니까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일반 클래스 있죠? 자,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상속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클래스가 두 개 있고 클래스 C가 익스텐즈 A, B 된다 안 된다? 다중상속 금지예요. 컴파일러 나요. 이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모는 한 명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거 얘기했었습니다. 상속할 때 제가 얘기했던 파트예요. 다시 클래스 두 개가 있죠? 익스텐즈 A, B 안 됩니다. 부모 클래스 한 개밖에 지정할 수 없어요. 다중상속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류나요?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다중상속을 지원하죠. 자, 이제 클래스 C는요. 네, 클래스네요. 그죠? 클래스하고 클래스는 익스텐즈라고 합니다. 상속할 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라고 해요. 됐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익스텐즈가 앞에 와야 돼. 임플리먼트가 뒤에 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이런 문법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뭘 보면 된다? API를 보시면 돼요. API에 이제 자바점 랭귀지 코어 패키지를 한번 열어가지고 스트링 클래스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트링 클래스. 스트링이 클래스죠. 스트링 클래스의 선언 문장 볼까요? 파이널이네. 스트링 클래스가 파이널이네요. 이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다? 맞아. 상속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트링 클래스는 상속이 안 된다는 소리죠. 오늘 우리가 이 수업 말고 이거 파이널 할 때 했잖아요. 그죠? 상속이 안 되는 거고. 오브젝트가 부모고. 임플리먼트. 자, 이 부분은 모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제너릭이라 해가지고 자바 중급 시간에 배웁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뭐다? 인터페이스. 그죠? 이것들이 인터페이스네요. 다중상속돼요. 익스텐즈가 앞에, 임플리먼트는 뒤에 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거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임포트. 자, 요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와일드 카드 이렇게 해놓고 임포트 java.awt 프링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클래스 A here 자, 여러분 여기 클래스 A 있죠? A 클래스가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랑 액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 포커스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상속 관계 선언해 주세요. 아시겠죠? 드릴게요.
자, 이거는 같이 볼게요. 아까 했던 거라서 그냥 와일드 카드라고 했다 그죠? 네, 이거 한꺼번에 전부 다 데리고 오는 문장. 자, 클래스 A 익스텐즈 프레임. 예, 클래스죠. 프레임이 클래스가 먼저 와야 되고 임플리먼트 액션리스트 이거 순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액션리스트 콤마 포커스. 추상 메서드를 전부 다 오버라이딩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옆으로 좀 붙일까요? 자, 아까 했던 거라서 제가 그냥 갖다 붙일게요. 그대로 카피 붙여놓고 얘도 그대로 갖다 붙여. 이렇게 이해하셨을까요? 이거 이해됩니까? 액션 리스너가 액션 퍼폼드라는 추상 메서드를, 포커스 리스너는 추상 메서드가 2개였어요. 전부 오버라이딩 했어요. 아까 했던 부분이라. 그리고 액션 리스너, 포커스 리스너, 액션 이벤트, 포커스 이벤트, 얘네들은 다 이벤트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카드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도 괜찮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페이스끼리도 상속이 돼요. 인터페이스 A, B. 자, 인터페이스 C다. 익스텐즈라고 하셔야 돼요. 익스텐즈. 인터페이스끼리는 다중상속 지원합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할 거냐면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차이점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 상속관계를 선언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드릴게요. 상속관계 선언해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날 수 있죠? 자, 일단 오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무오리. 자, 고무오리가 뭐냐면은 집에 둥둥 띄워둔 그 오리 있잖아. 노란색 오리. 애기들 가지고 노는 그 노란색 오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둥오리 철새예요. 철새. 얘 날 수 있어. 집 오리 못 날아. 자, 그럼 여러분 이런 클래스의 상속관계를 선언할 때 자, 꼬무 오리가 뭐를? 오리를 상속받으면 되겠네요. 맞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도 얘도.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날 수 있다? 누가 날 수 있어요? 청둥 오리만 날잖아. 근데 날 수 있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대체? 내가 여기에다가 익스텐즈 좀 애매하네. 익스텐즈 날 수 있는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오리의 부모가 애니멀, 동물이나 뭐 이런 거면 몰라도 날 수 있는 애를 상속받는다? 그리고 모든 오리가 날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네. 이럴 때 누굴 쓰면 되겠어요?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인터페이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요,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다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고쳐봐요. 그게 인터페이스랑 추상 클래스 차이점이에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객체 생성 안 된다 까지 똑같아. 근데 무슨 차이야? 상속을 고려하지 않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 고치세요. 이제 날 수 있는 이 누가 되어야 돼? 인터페이스. 얘는 상속관계를 이렇게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 얘는 상속이 아니야. 얘 이상해 좀 이 느낌이. 그래서 날 수 있는 이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청둥오리 뒤에다가 implement 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까지 끝이 났네요.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초급 시간은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다예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도 추상 클래스랑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일단 한번 제가 예문을 하나 짜볼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메인 얘를 데리고 올게요. 자, 여기다가 액션 대괄호. 자, 여러분 액션에다가 대괄호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 배열이죠. array는 중괄호를 못 닫고. 자, 여기다가 new add action, new remove action, new change action.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러분 혹시 확장폼은 배웠다 안 배웠다? 네, 확장폼을 배웠군요. 자, 그러면 오른쪽의 배열, 왼쪽 편에는 자료형의 변수가 와요. 자, 이제 이 변수를 출력할 텐데,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중괄호 이거다 보세요. 어레이가 값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요소가 세 개죠? 네. 자, 그러면 이 변수를 출력하면 답이 무엇이 나오나요? 주소 나오는 맞아요. 어떤 주소 나오죠? add action 골뱅이 주소, remove action 골뱅이 주소, change action 골뱅이 주소가 3번 나올 거예요. 우린 이거를 다형적 변수라 부릅니다. 이게 다형적 변수라고요. 다형적 변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다형적 변수? 뭐 떠오르나요? 부모 클래스 안에 자식 클래스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당황스럽네. 다형적 변수 하면은 여러분 자동으로 오버라이딩 이거 매치시켜야 돼요. 다형적 변수 오버라이딩. 다형적 변수. 왜냐면은 자바 중급 고급 계속 여러분이 일하러 가도 다형적 변수는 계속 있고 오버라이딩 되면서도 무조건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런 문장 무조건 짜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다형적 변수는 뭐 이 변수 이름이니까 액션이라고 했다 보십시다. 액션들이네요. add action, remove action, change action. 자, 그래서 action.execute. 답은 뭐가 나오냐면요. 추가, 삭제, 수정이라고 나와야 돼. 추가, 삭제, 수정. 나머지 문장을 완성하셔야 되고요. 액션, add action, remove action, change action이라는 거를 change action이라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인터페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페이스 여기다가 해줄게요. 인터페이스 액션. 얘는 인터페이스다. 나머지 문장 완성하십시오. 자,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 스큐트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에 추가, 삭제, 수정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간 좀 흘렀네요, 그죠?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이거만 보셔야 되겠네요. execute 메소드 있죠? execute. execute이 당연히 여기에 선언돼 있어야 돼요. void, execute 이렇게 추상 메소드. 이걸 오버라이딩 할 거잖아요. 그래야 추가, 삭제, 수정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해놓고 클래스 add action, implement, action, 그죠? action. 자, public void execute. 얘는 추가. 뭐 애니멀이랑 동일해요. 거의 수준은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이런 틀을.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고 구현체들이 있고 구현객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상속받은 클래스들을 구현체, 구현객체라고 불러요. 구현된 객체, 구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추상 메소드는 구현체에서 어떻게 된다? 더 디테일해지겠죠. 추상적이었는데 상세하게 이곳에서 오버라이딩 하시면 돼요. 추가, 수정, 삭제, 삭제, 수정.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써요. 자, 그러면은 자료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액션이겠죠? 네, 부모 타입 액션, 배열은 어레이. 이렇게. 애니멀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모습. 이거를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업에서도 이제 이런 클래스들이 등장해요. 부모 타입이 있고, 추상 메소드가 있고, 오버라이딩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터페이스였어요. 끝낼게요.